네, 창조경제혁신센터 하면 이제 창조경제의 상징이 됐습니다. 17개 시도의 문을 열었던 모든 센터가 이제 1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네,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모시고 그간의 성과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1주년 맞이했습니다. 네. 창조혁신혁신센터 이게 그동안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창업 붐을 또 조성해 왔고 또 스타트업의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좀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1년 동안의 혁신센터의 어떤 그 과정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네, 지난주까지 해서 전국 17개 지역에 네. 혁신센터가 문을 연 지 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주년 행사를 다 다니면서 점검을 했는데 이제 창업, 기업 혁신의 어떤 허브로서 자리매김을 이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찾아오는 젊은이들 아이디어, 기술이 아주 일천했지만은 멘토링을 하고 또 펀드를 소개를 해주고 유통을 소개해주고 또 글로벌 진출을 시켜줘서 예. 한 1,100개 정도가 창업에 성공을 했고 또 지역에 있던 기존의 기업들도 한 1,600개 정도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투자도 많이 받아서 한 예. 2,800억 원 정도의 투자 성장하군요. 증가가 예.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 혁신센터들은 각 지역 특성에 따라서 차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센터별로 대표적인 성과를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사실 전국 모든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어디를 뽑는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특색 있는 걸 몇 군데를 말씀드리면은 네. 네.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인 경우에는 참여하는 대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LG 쪽인데 특허를 다 개방을 했습니다. 회사가 대기업 소유하고 있는 그 특허를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 모델을 만들어서 기술 개발 제품을 해서 그랬군요. 화장품을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는 데도 나온 데가 있고요. 네. 또 예를 들어서 뭐 구미 같은 경우는 경북인데 삼성에서 그 지역에 있던 옛날에 구미공단을 좀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공장들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140여 개 공장을 새로 만들어서 뭐 생산성도 올리고 원가도 절감하고 불량률도 줄이는 그런 지역 특성을 갖추었고 뭐 전북의 경우에는 효성에서 탄소 섬유를 가지고 소개를 해서 네. 그걸 이용해서 농민이 비닐하우스 난방을 하는 그런 창업을 하나 재미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혁신센터 이제 1년을 기점으로 이젠 과실을 좀 딸 때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혁신센터가 앞으로 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정부의 네. 지원 방안도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나갈 방향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이다.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혁신센터가 지금까지 창업을 시작하거나 기업이 성장하는 초기 단계에 집중을 했다 그러면은 예. 이제 좀 성장을 하고 커지고 소위 성공을 하고 대박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 하나하나의 기업이나 상황에 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뭐 수출이면 수출, 협업이면 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공을 하려면은 글로벌로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진출의 기회를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다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경제이기 때문에 민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로 바꾸는 등 이러한 새로운 전략을 지금 도입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혁신센터에는 고용존이 들어서 있다고 네. 들었는데요. 일자리를 구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또 그간의 성과는 네.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청년들 참 실업률 일자리 정말 큰 심각하죠.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모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좋은 일자리를 소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역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고 딱 맞는 경우에는 바로 취업을 시켜드리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이 청년들에게 교육 훈련을 통해서 이 기업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또는 기업에서 청년들을 찾아서 자기 기업을 소개하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줘서 청년 그렇군요. 채용의 날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뭐 몇 달 안 됐습니다만은 벌써 한 1,400명 정도를 취업해서 일을 시작하게 해드렸고 한 예. 10,000명 정도를 저희가 이제 교육 훈련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니까 뭐 구직도 구직이지만 창업을 좀 두려워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은 게 실패하면 나 어떡하냐. 그다음에 또 어떻게 재기를 할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창업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이런 환경이 좀 조성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런 어떤 창업 관련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뭐 제가 일을 시작한 지 2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네. 크게 달라진 점이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문화, 이 생각이 많이 퍼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전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사회에 나갈 때 무조건 대기업 위주
또는 뭐 고시를 본다거나 그렇죠. 또는 유학을 간다거나 스펙 이렇게 위주, 예. 저희 안정된 스펙 위주로 돌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모험을 하고 기업가 정신을 받아서 나온 청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창업 문화, 도전 문화가 좀 퍼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예. 그런 면에서 저희가 뭐 창업 동아리들을 많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 한 4,000개 있고 멤버들도 4만 명이 있습니다. 또 메이커 운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와서 만들어 보기 이런 걸 하면서 과학 기술을 익히고 그것이 창업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전국에 한 3,200개 정도의 그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 해서 창업이 우리 생활화가 되고 과학 기술이 우리 문화가 됐을 때 좀 더 한국이 쉽게 창업 국가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경기도 판교에 예. 이 창조 경제밸리를 만들어서 글로벌 창업과 또 혁신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예, 예. 거기를 격려를 하셨습니다. 뭐 완투CM이나 마이다스 IT 같은 아주 성공적인 기업을 방문도 하셨고 또 전국에서 창업을 하는 창업인들을 모아놓고 또 여러 가지 대화도 하셨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저기 좀 화면 나오고 있네요. 네, 예. 저기 보면은 뭐 저는 세레모니를 하는 거고요. 네. 그 경기밸리는 원래 지금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약 네. 1,100개의 기업이 있고 한 7만 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렇군요. 연 매출이 70조 원. 대단한 규모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기업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걸 연계해주고 융합을 시키고 시너지를 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공 지원 시설이 일단 들어가고 교육 훈련을 맞춰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캠퍼스라는 걸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개설을 했고요. 네. 근데 이거가 지역이 좁아서 그 옆에다가 소위 밸리 2를 이제 조성을 합니다. 도로공사 부지나 뭐 그린벨트를 꽉 찼나 풀어서 보죠. 예. 여긴 꽉 찼습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에다가 또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군요. 세계적인 창조경제 허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1,600개의 기업이 되고 여러 가지 지원센터, 글로벌 기업, 해외에서 여기를 보고 창업을 하는 오는 외국인들까지 받아들여서 제대로 만들 겁니다. 아마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 끝으로 혁신센터를 비롯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창조 경제 사업들이 이 박근혜 정부에서만 그 머물 것이 아니고 이제 이어져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조 경제라는 것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죠. 예, 예. 지금까지의 기업 모델이랑 다른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하느냐, 누가 빨리 하느냐, 누가 잘하느냐의 시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경제 모델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법 제도적으로 안정된 이 창조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기본법 등등을 지금 만들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육성하기 위한 산업도 지정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혁신센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는 어려운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프리존을 지정해서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아직 실현되지 못한 점도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 규제 프리존 지정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규제 프리존은 소위 이름 그대로 규제를 없애겠다 하는 예. 것을 지역으로 정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법안으로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이 돼 있고 저희는 이제 빨리 통과되기를 이제 희망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것은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산업을 정하고 그 규제를 완전히 없애서 아주 훌륭하게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법, 제도, 무슨 투자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을 확산을 하거나 글로벌로 나가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이 법이 통과를 해서 각 지역에서 혜택을 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어떤 성과로 도출될지 저희가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양희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